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전시 작전권을 갖다가 한국에 이양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곧바로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이 그 어느 나라에도 전시 작전권을 그 나라에 이양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 독일, 일본, 필리핀 등등 미군이 주둔해 있는 그 나라에 군 지휘권을 줘가지고 미군이 그 나라의 군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 경우는 그 어느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한국의 친중 친북 좌파들의 수군이라는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에서 이재명 정권이 슬슬 한 발을 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국의 현안은 한국이 전시 작전권을 이양해 갈 만한 조건을 갖췄을 때 넘겨주겠다, 그런 건데, 그리고 주한미군은 지금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전시 작전권을 적극 환수하겠다. 대미 관세협상 초장에는 관세 범위를 갖다가 패키지로 해서 그 전리품으로 전시 작전권을 받아오겠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겁주려고 전시 작전권 가져가라고 협상의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이 대래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황당해져 버린 거죠. 그 협상 카드가 안 된 거죠. 자, 그렇게 초반에 떠들더니 이제 위성락이가 미국에 갔다 와서 전시 작전권 전환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임기 5년 안에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겠다고 말을 했지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부랴부랴 입장을 냈어요. 그것은 안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5년 안에 전시 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고 논의한 게 전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이렇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다 이렇게 전시 작전권 가져오겠다라고 큰소리 쳐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는데, 이재명 정권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보여요. 자, 그래서 노무현이가 이렇게 말했지요. 지난번에 자기 군대 작전권도 할 수 없는 군을 만들어 놓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큰 소리를 쳤고, 이재명도 2021년에 주권 핵심인 군사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놨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고, 그래서 전시 작전권 지휘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황당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좌파들이요. 그래서 전작권 환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한국이 가져오겠다. 처음에는 이게 전작권 전환이었는데, 근데 그게 전환해서 환수로 테이크백 하겠다고 된 거예요. 자, 환수는 빼앗긴 걸 되찾아오는 거고, 환수는, 전환은 넘겨주는 거죠. 뜻이 천지차이죠. 그래서 지금 빼앗긴 걸 가지고 되찾아오겠다는, 마치 무슨 8.15 독립선언처럼 전작권을 떠들어댔는데, 그 배경에는 북한과 주사파의 관계 맥락이 연장된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재명이 전작권 전환에서 한 발을 빼고 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작권을 가져오게 될 때는 한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겼어요. 자, 미국이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5분 대기, 5분 기동대처럼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전작권을 갖다가 한국에 가져가 버리면 실제로 중국과의 싸움에 응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한국이 반대할 건 뻔할 거고, 자, 한국이 반대할 건 100%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일단 주한미군을 정리하고 빼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정권이 겪을 대가가 매우 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좌파 진영 내부에서 이재명이 이런저런 부담을 초기에부터 밀고 가다가는 한미 관계에 파국이 오면서 경제, 안보 전반에 걸쳐서 미국과의 관계가 결렬되고, 자, 이재명 정권이 오래까지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저렇게 조심하고 있는 쪽으로 입장이 변했다 볼 수 있어요. 자, 큰 소리 치다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대외 국가에 대한 외교 문제에서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미국 다 만족시키려 하다가는 이건 미국에 큰 모욕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대중 견제와 관계되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의회에서 처음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 양다리 전략을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의 인식이요, 이제 의회까지 번졌다고 봐야 되고, 자, 브라이언 메스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한국이 만족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메스터 의원이 등장해서 연설을 했는데 양쪽 모두에게 지지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미국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것은 동맹 전체를 약화시키게 될 거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처음으로 비중 있는 인물에 의해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배의 한 손, 저 배의 한 손, 다른 배의 한 손을 걸쳐놓고 두 배를 동시에 타려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배의 한 손, 다른 배의 한 손을 걸쳐놓고 두 배를 동시에 타려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비유를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한국적 인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하원 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특정국에 대한 동맹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세계 어떤 나라도 제공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유일한 파트너로 동맹국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를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요구만 일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이 대중 견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동맹으로서 군사적 부담을 더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며 여러 명이 같이 매우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일부는 신음소리를 내지만 실제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 간 상황도 마찬가지고 일부는 무임 성차만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달에 싱가포르에 있은 안보회의에서 자, 미국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자, 미중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쪽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한쪽을 선택하라 했지요. 자, 지난번에 백악관이 이재명 당선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거기에 첫 메시지가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우려하며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서 축하 성명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대통령 당선을 언급하면서 중국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경고가 미국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적당히 관세하고 엮어서 넘어가겠다고요? 자,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데 김여정이가 한동안 잠잠하더니만 또 한 방을 나왔습니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 똑같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에이펙 회의에 김정은이 초청돼서 갈 거라는 생각은 헛된 망상이다. 한미 동맹 맹신이나 대결 구도가 여전하고 대북 방송 중단 가지고 뭐 평가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하며 평화를 하는 척 수선 떨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북한이 처음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완전히 셴까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은 높은 불신의 벽을 확인했다. 평화 위한 행동을 취할 거다 했는데 7월 27일 날이요. 무슨 날입니까? 1953년 정전협정일. 자, 그러니까 7월 27일 날은 정전협정 73주년일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입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일본이 중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 자, 일본이 중국의 핵 위협이 일본에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 위협을 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면서 동아시아에서 핵 등이 포함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식 핵 대응 훈련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한국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핵을 쓸 때 일본의 의견을 전격 반영해달라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한미 핵우산을 장난처럼 갖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지금 한국은 계엄 때문에 작년에 무산된 후에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는 핵우산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자, 바이든 때 뭐 핵 억제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랬는데 이런 건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자, 지난번에 24일 날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군 수뇌부 앞에서 김정은이가 주적 개념을 분명히 하라라고 질타를 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한국과 미국이다라고 확실하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삶은 소대가리 그러면서 머저리라는 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럼에도 문재인은 한마디도 이렇게 뭐 말을 못 했지요. 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